안녕하세요 여러분, 109 모빌리티의 대리 김로빈입니다. 저희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채널에 첫 조립 영상이 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립하고 오늘 검수까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언박싱 진행할 제품은 퀄리바이크의 QCT라는 제품입니다. 지금 바로 박스에서 꺼내서 완충제를 먼저 벗겨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네, 이렇게 해서 퀄리 QCT 제품을 박스에서 꺼내 봤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퀄리 QCT가 있고 그 앞에 구성품들이 있어요. 먼저 머드가드가 있고 짐바지, 충전기, 배터리와 그리고 안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장이나 배터리가 따로 분리가 돼서 오기 때문에 이걸 다시 결합을 해줘야 된다는 게 살짝 저희가 조립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추가된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구성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이 포장재들을 다 뺀 다음에 조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장재를 다 벗겨냈으니까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조립할 때는 항상 앞에 핸들 버튼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핸들을 핸들봉에 껴줄 겁니다. 근데 껴주기 전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핸들봉이 완벽한 원형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여기에 핸들봉에도 마찬가지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잘 보시고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립을 할 때도 항상 이 핸들봉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펴진 상태에서는 보시면 짧아요. 짧기 때문에 억지로 끼려고 막 당기다 보면은 이 배선들이 안쪽으로 단선이 나거나 배선들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핸들봉을 접은 상태에서 구멍에 맞춰서 넣고 그 다음에 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핸들부 조립은 간단하게 끝이 납니다. 핸들을 꼈는데 여기서 끝내게 되면은 그냥 탔을 때 보시면 옆에서 봐서 손목이 이렇게 꺾이죠. 밑으로 너무 꺾이게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각도를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각도를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각도가 제일 이상적이냐, 이 손목이 너무 위로 올라가지도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는 이 팔과 거의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게 제일 좋은 포지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저희가 맞춰서 핸들을 살짝 각도를 좀 세워줄게요. 핸들 각도를 맞추면서 보시게 되면 딱 앉았을 때 최대한 손목이 너무 위로도 안 가고 너무 밑으로도 안 가는 이런 각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탔을 때 이 각도가 적정한 각도가 안 돼 있으면은 손목에 무리가 좀 가요. 장시간 탔을 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앉았을 때 포지션을 생각하면서 이 각도를 잘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핸들부는 이렇게 끝을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바로 앞에 머드가드 쪽을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머드가드를 바로 조립을 할 건데 머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앞이랑 뒤에가 전부 다 분해가 되어 있는 상태로 오게 됩니다. 우선은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머드가드를 조립하려면은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비닐봉지 안에 머드가드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볼트와 너트들이 다 들어있게 됩니다. 여기서 앞에 머드가드 조립할 때 쓸 것만 제가 좀 꺼내 볼게요. 우선은 여기 보이는 제일 긴 볼트, 이 볼트가 머드가드 보시면 가운데에 이게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서 이 머드가드와 이 포크를 이 위에서 고정해주는 볼트입니다. 우선은 볼트들의 와셔를 하나씩은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긴 볼트와 그리고 너트 하나씩 준비를 하면 되고요. 볼트 중에서 제일 짧은 볼트가 있을 거예요. 이게 총 4개가 있는데 앞에 2개, 뒤에 2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진 와셔 하나랑 은색 너트라고 할까요? 은색 판, 이 2개도 각각 하나씩 들어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해서 앞에 하나, 뒤에 하나 쓰시면 되고 중간 사이즈 볼트도 2개를 앞에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머드가드 먼저 조립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은색 판을 보시면 구멍이 2군데 있을 거예요. 구멍에 맞춰서 넣어주신 다음에 제일 작은 볼트를 넣고 먼저 살짝, 아주 살짝만 걸어주면 됩니다. 꽉 조으면 안 되고 한 4분의 1바퀴만 돌려서 걸리게끔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머드가드 대를 넣어서 이 사이에다가 끼워주신 다음에 반대편 구멍에도 마찬가지로 볼트를 넣어서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 가운데 머드가드 대를 넣은 다음부터는 그냥 다 꽉 조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3mm 렌치를 사용해서 이 볼트를 꽉 조아줄게요. 이렇게 조립이 완성된 머드가드를 뒤에서 앞으로 쑥 넣어주신 다음에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이 긴 볼트에 와셔를 하나 끼워주고 이 가운데 통과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통과시켜서 뒤에 부분에 볼트가 나올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와셔를 다시 껴주고 너트를 잠가주시면 돼요. 이거 너무 꽉 조이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양 옆에 있는 이 머드가드 지지대도 마찬가지로 쪼아줘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다 쪼이진 않을게요.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제품이랑 다른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앞에 머드가드를 쪼아주는 그 볼트 구멍이 다른 제품들은 대부분 이 포크의 바깥 부분에 있는데 이 제품은 안쪽 부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부분에 있어서 이 지지대를 쪼기가 살짝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편하게 하려면 앞바퀴를 떼는 게 제일 편하긴 한데 한번 앞바퀴를 안 떼고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채우는 성공을 했습니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세 군데 볼트들을 다 걸쳐놓긴 했어요. 이제 이거 꽉 조으면 되는데 우선 지지대 먼저 꽉 조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대한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손을 다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손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돌려주고 손으로 다 돌렸다 그러면은 이 렌치를 반대편에서 넣으신 다음에 렌치를 사용해서 그냥 꽉 조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머드가드를 이 안쪽으로 뺐는지가 좀 의문이긴 하네요. 겉에서 봤을 때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뻐 보이게 만들려고 한 것 같은데 조립하는 난이도는 살짝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놓쳤는데 이 헤드라이트를 앞에 머드가드랑 같이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긴 볼트를 헤드라이트 먼저 지나고 그 다음에 앞 머드가드를 지나서 이렇게 장착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와셔 넣어주고 너트로 잠궈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돌릴 수 있을 만큼 돌려놓고 그 다음에 뒤에를 스패너로 받치고 앞에 부분을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앞에 머드가드 그리고 헤드라이트 조립은 끝이 납니다. 네, 이어서 뒷 머드가드를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머드가드 마찬가지로 머드가드 먼저 조립을 하고 나서 차체 프레임에 결합하도록 할게요. 뒷 머드가드 자체는 앞에랑 동일하게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은세판을 머드가드 밑에 쪽 안쪽에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제일 짧은 볼트를 사용을 해서 이 휘어져 있는 와셔라고 할게요. 휘어져 있는 와셔를 아주 살짝만 걸쳐주면 됩니다. 네, 이 머드가드 지지대를 넣어줄게요. 넣고 나서 다시 이제 반대쪽을 마찬가지로 제일 짧은 볼트를 넣어서 조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머드가드 지지대를 머드가드에 설치를 하면서 머드가드 자체는 조립이 끝이 났어요. 그럼 바로 머드가드 먼저 차체 프레임에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장착할게요. 가운데 있는 이 프레임에 세 가지 구멍 중에서 가운데 있는 구멍에 넣어주고 조아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꽉 조이진 않겠습니다. 살짝만 걸쳐주고 나머지는 뒤쪽에 구멍에다가 넣어서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조아주시면 되는데 세 군데의 볼트를 걸쳐주게 됐으면 이제 그냥 꽉 조아주시면 돼요.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꽉 조이게 되면 나머지 부분의 볼트들을 체결을 할 때 각도가 잘 안 나온다던가 아니면 좀 뻑뻑하게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조립하기 힘들 수가 있어서 여러 군데의 볼트들을 같이 체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볼트들을 먼저 다 걸어 놓고 나서 꽉 조으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양옆에 볼트는 다 조았고 그 다음엔 위에 있는 볼트. 머드가드는 조립이 끝이 났습니다. 바로 이어서 뒤에 짐바지를 조립하도록 할게요. 이제 짐바지를 바로 설치를 할 텐데요. 짐바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머드가드 설치하시게 될 때 볼트가 네 군데에 박히는 구멍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다가 그대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볼트 같은 경우에는 머드가드 조립할 때 사용되는 볼트들 들어있는 그 봉지 안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꽉 조이는 게 아니라 걸쳐만 줄게요. 네 군데 다 걸쳤으면 바로 꽉 조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바퀴는 다 조립이 돼서 오는데 짜잘한 것들이 조립할 게 좀 많아요.
머드가드부터 해서 뭐 짐바지, 그리고 배터리의 안장 설치까지 어렵지는 않지만 조립할 게 좀 많아지다 보니까 살짝 조금 일이 좀 늘어나는 느낌? 네, 이렇게 해서 앞뒤 머드가드 그리고 짐바지는 설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어서 배터리에 안장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안장을 배터리에 결합을 해주도록 할게요. 배터리에 보시면 이렇게 제가 돌리고 있는 브라켓이 안장에 설치가 될 브라켓입니다. 이 브라켓에 딱 이렇게 체결이 됐을 때 양쪽에 구멍이 2개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 있는 이 2개의 구멍에 이 안장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볼트를 쪼아서 이 안장대를 이 구멍으로 쫙 쪼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거라서 설명하는 것보다 바로 설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볼트를 살짝 풀어줍니다. 처음에 이 위에 있는 부분을 틀어줄 거예요. 틀어준 다음에 안장을 넣고 다시 위에 부분, 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개의 구멍 사이에 이 안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로 그냥 막 쪼으시면 안 돼요. 이게 안장이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살짝 사선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선으로 들어갔을 때 이 안장의 각도를 생각을 하셔서 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너무 안장이 위로 들려 있으면 타실 때 이 안장 코 부분이 굉장히 거슬릴 거고,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탈 때 점점 밑으로 엉덩이가 밑으로 쓸려 내려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를 살짝 기운 상태에서 이 각도를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각도를 맞췄으면 위쪽 너트를 잡은 상태에서 밑에 볼트를 쪼아주시면 돼요. 완벽하게 다 쪼기 전에 수시로 이 안장의 각도를 보시면서 쪼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볼트 부분 꽉 쪼아주면 안장이랑 이 배터리는 조립이 끝이 납니다. 바로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안장을 꽂고 레버를 잠가주면 밑에 단자까지 연결을 해주면 안장 설치는 끝이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페달 조립인데, 페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아실 거예요. 항상 왼쪽과 오른쪽 구분 잘 하시고 조립을 할 때는 페달을 앞으로 굴려서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페달에 써져 있는 영어 알파벳을 보고 오른쪽 왼쪽 구분하신 다음에 넣고 페달을 손으로 굴리다가 힘들면은 페달을 잡고 뒤로 굴려주시다가 다 굴러갔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15mm 페달 스패너를 사용해서 한 번 더 꽉 조아주면 페달 조립이 끝이 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로 해줄게요. 네, 이렇게 페달까지 해서 콜리바이크의 QCT 제품은 조립이 다 끝이 났습니다. 검수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화살표 버튼을 사용을 해서 0부터 1, 2, 3, 4, 5까지 해서 파스 모드의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물론 0일 때는 스로틀과 파스 모드가 다 작동이 안 돼요. 0이라는 모드는 왜 있느냐면, 야간에 예를 들어서 일반 자전거로 운동할 겸 라이딩을 하고 싶은데 어둡다 보니까 라이트는 켜야 되겠고 뭔가 정기적인 거는 사용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모드를 0으로 놓고 화살표 버튼을 위 방향으로 꾹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가 밝아지고 앞에 라이트도 켜지게 됩니다. 라이트 켜지는 것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화살표 위에 버튼 꾹 눌러서 이렇게 앞에 전조등을 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으로 놓고 모터는 안 돌지만 다른 정기적인 것들은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로 라이딩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5단 놓고 스로틀과 파스 모드가 잘 작동하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스로틀 먼저 확인할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엄지 스로틀이 왼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스로틀을 그냥 눌러만 주면 뒤에 모터가 작동을 합니다. 스로틀은 작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달을 굴렸을 때 파스 모드도 마찬가지로 작동을 하면서 모터는 이상이 없이 잘 작동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아까 라이트를 켤 때 화살표 위에 버튼을 꾹 눌렀잖아요. 근데 화살표 아래 버튼도 기능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화살표 아래 버튼을 꾹 누르고 있게 되면 보시면 뒤에 모터가 살살살살 도는 게 보이실 거예요. 버튼을 꾹 누르고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모터가 돌게 되는데, 이 모드는 뭐냐, 도보 모드라고 해서 이 제품을 가지고 언덕 같은 곳을 끌고 다닐 때 제품이 무거우니까 좀 더 서포팅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선 정기적인 기능은 다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변속이 잘 되는지 변속 테스트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변속 테스트를 할 텐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단부터 7단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변속을 하실 때는 항상 페달을 밟으면서 하셔야 되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기울인 다음에 페달을 밟으면서 1단부터 다시 7단 와보고 7단에서 1단까지 1단과 7단을 완복했는데 이상 없이 되는 거 보니까 변속도 마찬가지로 잘 작동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퀄리 스포츠의 QCT 모델의 언박싱 그리고 조립 및 검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리뷰 영상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그 이상으로 이번에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러 올게요. 안녕.